가족과 크게 다툰 직후 답답한 통화를 막 끊었을 때, 누군가에게서 부당한 말을 듣고 자리에 멈춰 섰을 때, 여러분의 손은 곧장 행주로 또는 책상 위 물건들로 향하시나요? 아니면 무언가를 엎어버리고 싶어지시나요? 어떤 분은 그릇을 닦기 시작하시고 어떤 분은 컵을 한참 노려보고 계시죠. 같은 분노에서 출발한 손인데 한쪽은 행주를 쥐고 다른 한쪽은 던지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그 두 손이 어디서 갈라지는지, 어느 손이 분노를 지나가게 만들고, 어느 손이 분노를 한 번 더 연습시키는지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화가 나면 몸이 들썩이고 손이 무언가를 향하는 것. 이건 못 참아서가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부정 감정들과 비교해 보면 결이 분명히 다릅니다. 무서울 때 우리는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역겨울 때는 멀찍이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분노는 거꾸로입니다. 분노는 회피가 아니라 다가가서 무언가를 하려는 충동을 끌고 옵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신호로 만들어진 감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가슴 안에서 끓어오른 김이 위로 올라오는데 그 뚜껑을 손으로 가만히 누르고 있는 셈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손이 더 떨립니다. 어느 순간 뚜껑은 들썩이기 시작하고 손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 들썩임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자체의 모양입니다. 그 충동이 솟구치는 순간 손은 결국 어딘가를 향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의 손은 행주로 갑니다. 어떤 분의 손은 깨버리고 싶은 컵으로 갑니다. 어떤 날은 같은 사람 안에서도 행주를 쥐었다가 또 어떤 날은 컵을 한참 노려보기도 합니다. 같은 분노에서 출발한 손이 출발점에서부터 둘로 갈라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분노에서 출발한 손이 어디서부터 갈라지는 걸까요? 먼저 행주를 쥔 손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회의에서 한참을 깨진 날, 집에 와서 갑자기 식탁 위 컵이 눈에 들어오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침대로 가야 했는데 손이 자기 멋대로 컵부터 옮기던 적 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손은 자신을 진정시키는 길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화가 났을 때 마음은 통제를 잃은 영역에 머무르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도 회의 분위기도 지금 여러분 힘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손이 자기 힘 닿는 가까운 영역으로 옮겨갑니다. 큰 데서 진 사람은 작은 데서 이기고 싶어지는 법이죠. 식탁 위 컵은 옮길 수 있고 흩어진 종이는 한 곳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승리가 의외로 큽니다. 그러는 사이 몸 안에서는 몇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우선 통제감이 다시 켜집니다. 닦기 전과 닦은 후가 눈에 보이게 다르거든요. 그 한 줄의 변화가 나는 그래도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감각을 다시 켜줍니다. 거기에 감각에 머무는 휴식이 따라옵니다. 한 실험에서 비누 거품과 손바닥에 닿는 따뜻함에 마음을 두고 설거지를 한 사람들은 긴장이 분명히 줄고 머리가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설거지를 자동으로 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었지요. 잡일이 감각의 시간으로 바뀌는 순간 머리가 비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 사실 우리뿐 아니라 동물들도 긴장을 느끼면 몸을 다듬는 동작이 늘어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정리하는 행동은 사람만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에 오래전부터 자리해온 자기 진정 회로지요. 행주를 쥐는 순간 사람보다 오래된 회로가 같이 켜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청소로 흐를 때 통제감 회복과 감각의 휴식과 진정 본능이 한 번에 겹칩니다. 그래서 그릇이 눈에 들어왔던 거죠. 게으름의 반대편이 아니라 회복의 한 형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편 손은 어떨까요? 같은 분노에서 출발했는데 컵을 던지고 싶어지는 손. 그 회로는 어디서 갈라지는 걸까요? 자, 이제 반대편 손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짚고 가죠. 화가 난다고 해서 무언가를 엎거나 부수는 일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충동이 자꾸 올라오는 이유, 그리고 그 손이 우리 안에 무엇을 남기는지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가 났을 때 무언가를 부수면 시원해진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개를 두들기든 샌드백을 치든 그릇 하나를 던져 깨든 답답한 게 빠져나가는 느낌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이 통념을 정면으로 들여다본 실험들이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사람들을 일부러 모욕해 화가 잔뜩 난 상태로 만든 다음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분노를 떠올리며 샌드백을 쳤고, 한 그룹은 그저 운동 삼아 같은 샌드백을 쳤고, 마지막 한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 뒤 행동이 얼마나 공격적인지를 봤죠. 결과는 우리 직관과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화가 적게 남고 가장 덜 공격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던 그룹이었습니다. 분노하며 친 그룹은 오히려 더 화가 났고 이후 행동도 더 거칠어졌습니다. 최근에 이 주제를 한꺼번에 모은 큰 검토 연구도 같은 결을 보였습니다. 차거나 치는 식의 분노 발사는 분노를 줄여주지 못하더라는 결과입니다. 반면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거나 잠깐 시선을 다른 곳에 두거나 몸의 긴장을 푸는 식으로 각성 자체를 낮추는 활동은 효과가 분명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부수는 동작은 분노 회로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연습시킵니다. 같은 길을 한 번 더 밟는 셈이죠. 그래서 다음번 분노가 올 때 같은 손이 더 빨리, 더 세게 무언가를 부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컵을 던지고 나면 손에 무엇이 남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깨진 조각, 쓸어 담아야 할 바닥, 사과해야 할 메시지, 어쩌면 다친 손가락. 통제감을 회복하려고 시작한 동작이 통제 잃을 일을 한 가지 더 만들어내는 모양이 됩니다. 거기에 또 그래야 할 것 같은 미세한 뒷맛이 한 줄 얹히죠. 요즘 보이는 분노 발산방도 같은 결로 평가됩니다. 1년에 한 번 친구들과 놀러가서 한 번 부수는 정도는 단발성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 진정 방법으로 반복해서 쓰면 화에서 부수기로 이어지는 회로가 일상에서도 더 쉽게 작동하게 된다는 게 임상가들의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두 손을 나란히 들여다봤습니다. 한쪽은 분노를 지나가게 만드는 손, 다른 쪽은 분노를 한 번 더 연습시키는 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습니다. 이 두 손이 다른 사람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사실은 한 사람 안에서도 그날그날 다른 손이 움직이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습니다. 평소엔 행주를 잡으시는 분도 어느 밤은 다 던져버리고 싶어질 수 있고, 평소엔 깨고 싶은 충동이 먼저 올라오시는 분도 다른 날엔 조용히 쓰레기를 내다버리러 나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갈래는 한 사람 안에서도 가끔 자리를 바꾸곤 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어느 한쪽으로 묶어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날 무엇을 쥐었는지가 그날의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의 알아차림입니다. 분노가 솟아 손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지금 내 손이 어디로 가고 있지? 하고 한 번만 물어보시는 것. 그 짧은 물음 한 줄이 같은 분노에서 다른 길로 빠져나오는 작은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손이 움직이기 직전 들이쉬고 내쉬는 한 호흡을 의식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손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분노가 가장 셀 때 호흡을 천천히 한 번 가져가는 게 효과적이라는 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그 한 번의 호흡이 빠른 회로와 손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한 번 다른 손에 닿아본 분노는 다음번에도 같은 길을 더 쉽게 찾아갑니다. 회로는 의지로 꾹 누르는 게 아니라 반복으로 천천히 갈리는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를 때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 한 번만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 한 번이 같은 분노에서 다른 길로 빠져나오는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